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파트 3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트 1, 2까지 배웠죠. 자, 2. 여기서 한 60%가 나옵니다. 합해서 한 60%. 그래서 이제 연소와 소화, 그리고 이제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반응식 나오는 부분이죠. 위험 물질과.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 3에서 법령에서 40%가 나오는데, 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40점 다 받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얼마를, 반응식을 안에 틀려봤자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다 맞는 게 좋고, 반응식은. 그래도 사람이 다 암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 정도 해서 여기서 최소한 45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점 중에서 15점, 20점만 맞으면 붙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자, 위험물,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치면, 자,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 있죠. 어떠한 필기 때 봤던 것들, 어떠한 기준, 아니면 이제 제조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 저장소의 기준, 저장의 기준, 취급의 기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어느 교재를 보건 정리가 다 잘 돼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책이 위험물은 기능장 제일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다 정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봤던 내용들이고, 자, 시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다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물 세부 기준이에요. 자, 조항만 약 300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책으로 다 만들려고 하면 이 책 한 권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이 너무 두꺼워지죠. 이렇게까지 다 볼 필요가 없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 최근 기출을 보면 이 세부 기준에서 한 문제씩 튀어나옵니다.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타 교재도 그렇습니다. 정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100 몇 조에서 문제 하나 내버리고 200 몇 조에서 문제 하나 내버립니다. 그 기준을 다 암기하기 힘들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거를 다 못 봅니다. 우리 책에도 세부 기준의 일부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상당히 많고 그거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다 세부 기준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 외울 수 있어요. 이거 합한 것보다 더 많은데 이것도 다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데서 나오면 그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 좋아서 이거 1m인가? 해서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보통 배점이 9점이나 10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중에서 부분 점수, 자, 2, 3점 받아간다고 했을 때 한 마이너스 7에서 한 마이너스 9점 정도는 날라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 기출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합격자가 실기가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높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날라간다고 했을 때 40%에서 저거 빼버리고 한두 문제 더 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맞춰줘야지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이 세부 기준에서 어려운 거 한두 개씩 탁탁 넣어버리면 당황합니다. 내가 기출에서 못 봤던 건데,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건데, 강사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장, 사실 그동안 위험물 기능장 합격률이 좀 높았죠. 타 기능장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좀 시험이 다 그래요. 다른 기사들도 너무 어려웠던 것들은 좀 난이도를 풀기도 하고, 너무 쉬웠던 것들은 좀 어렵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위험물이 좀 지금 그러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앞에 파트 1 연소와 소화, 그리고 위험물 성질 취급, 반응식 파트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쪽 파트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 40점 중에서 절반은 꼭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말했던, 자, 세부 기준. 책에도 세부 기준 나와 있어요. 아는 거는 당연히 땡큐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시험 볼 때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못 봤나?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본 거니까 그냥 넘어간 다음에 다른 거 다 풀면 돼요. 그러면 한 19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15문제 맞추면 합격 아닙니까? 합격. 15문제 맞추면 합격이죠. 이거 말고도 뭐 한두 문제 더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는 일단 버리고 아는 거는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 드리는 것들, 그리고 기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세부 기준도 처음 봤던 건데 기출 나왔던 거는 한 번씩 체크해 볼 중요성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수업 시간에도 책에 있는 거 모든 내용들을 다 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 꼭 정리해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되는 시험에 있어갖고 이제 강사도 변해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도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 방식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그래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는 크게 바뀐 게 없어도 법령 쪽에서는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에 나오는 거죠. 자,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구멍 뚫어놓고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성질?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제조소 볼게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자,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지정 수량의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입니다. 가끔씩 제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조 아닙니다.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저장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자 저장하기 위한 장소. 그래서 저장소의 구분은 자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옥내와 옥내 탱크, 옥외화, 옥외 탱크.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죠? 자, 간암이지가 있죠. 간암. 무슨 암이지? 간암이지. 간이 탱크, 암반, 자, 이동 탱크, 지하 탱크.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장소를 그냥 다 쓰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취급소. 취급소는 한마디로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그래서 그냥 거의 뭐 판매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들어갈 이제 그 세부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은 뒤쪽 파트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한 2개 정도. 만약에 위험물을 항공기로 옮긴다, 선박으로 옮긴다, 철도 및 궤도로 옮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이 안 됩니다. 제외 대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적용 안 돼요. 그냥 알아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죠.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이 4가지 조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 허가 한번 볼게요.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경기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다가 위험물 제조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지사가 직접? 여러분들 지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다? 자, 최종 결재권자가 경기도 지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읽어보겠죠. 뭐 읽어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죠. 그런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딱 사인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신고랑 허가랑은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제수를 다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은 없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냅두고 단지 뭐 분명 뭐 1석유를 만들고 있었는데 뭘로 2석유를 만든다. 수량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자, 뭐 한다. 하루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허가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본 다음에 결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 이거 바꿀게요. 그 신고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루 전까지.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떻게 잘 나온다. 자, 얼마 전까지 누구에게 뭐 한다. 신고한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허가. 그냥 변경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하루 전까지. 자, 그냥 신고 안 해도 돼요.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자, 뭐가 나오죠? 자, 보통 이제 난방시설 그리고 이제
농해, 축산, 수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생산이죠. 생산하는 경우에는 20배 이하. 군사 목적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변경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한다?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시도의 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각 시도의 조례를 참조해 봐야 됩니다. 뭐 수원시면 수원시, 뭐 안양시면 안양시, 성남시면 성남시, 뭐 대전시면 대전시, 각 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정수량 이상의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고 자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죠. 우리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까?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 위험물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야 됩니다. 자 배수는 어떻게 해요? 2개 이상 품명을 저장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합이 1이 넘어간다. 1 이상이라고 하죠. 이럴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황리는 10kg을 제조할 거예요. 그럼 지정수량 미만이죠. 그럼 적용 안 받는데 칼륨도 5kg 제조할 겁니다. 둘 다 지정수량 미만인데 합하면 어떻게 돼요? 20분의 10 20kg을 지정수량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칼륨은 10인데 5kg 갖고 있죠. 해서 1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 합했을 때 1이 넘어가면 지정수량 이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세트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휘승계. 자, 제가 만약에 위험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회사를. 그러면 그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 시도지사에게 뭐 하면 됩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 이거 인수했어요. 신고하면 됩니다. 자, 제가 장사 접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만약에 뭐 2월 15일자로 자, 이제 장사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역시 뭐 허가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이거 장사 접었어요. 폐지할게요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 받을 거는 언제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허가 받을 거는 자,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신고하면 되죠. 자, 완공 검사 신청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탱크가 있는 경우 이제 뒤에 들어가는 이 말을 잘 보면 됩니다. 지하 탱크가 있으면 매설하면 안 보이죠. 매설하기 전에 보일 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 자, 이동 탱크라고 하면 자, 이걸 이야기하죠.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판때기 있고 바퀴 있고 여기 탱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탱크. 차 말고. 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겠죠. 이 탱크를 언제 할 건지. 탱크를 완공하고 자,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검사를 받습니다. 탱크가 맞는 게 아니라 탱크를 올려놓고선 검사를 받는 거예요. 자, 이송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자, 매설을 많이 해요. 보통. 그래서 매설하기 전에 자, 이거 잘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거 좀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합니까? 제가 만약에 시대 위험이라는 시대 뭐 위험 회사 여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안전관리자 할 겁니다. 그러면 저를 선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관계인은 뭡니까? 회사의 뭐 대표 아니면 인사 담당자 아니면 뭐 안전관리 팀장 이런 사람들이 안전관리자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선임 신고는 누가 해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자, 만약에 서울 뭐 마포에서 있는 회사에서 했다라고 하면 마포 소방서 가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 저는 옛날에 가서 해봤는데 그 소방서 가서 그냥 그 관련 서류를 낸 다음에 그 담당 행정 공무 일하시는 소방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고할게요 하고서 오면 됩니다. 그냥. 자, 해임 또는 퇴직한다. 뭐 그만둘 수도 있죠. 뭐 그냥 죽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자 뒤에 이제 이거부터 볼게요. 선임 신고. 선임했다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세트로 담기해야 됩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휴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휴가 간다든가 병가를 쓴다든가 아파서 못 나온다든가 그럴 때 자, 대리자를 지정해야 돼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앞에 나와 있듯이 퇴직했습니다. 자, 이 회사에
이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안전관리자를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부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뭐가 된다? 자, 어쨌든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뭘 한다? 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3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죠. 선임 안 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선임을 했는데 선임 신고를 안 했어요.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세트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 이제 나오면 1번부터 7번인데 이 중에서 보통 이제 이 날짜 들어간 거 이걸 많이 물어봐요, 다. 그래서 자, 해임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신고는 14일 이내, 대리자 30일 초과할 수 없음, 미선임 1,500만 원, 자, 선임 신고 태만 5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도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에 옥내 저장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옥외 탱크 저장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제조소 등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이거 볼게요. 우리 회사에 이동 탱크 차를 5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가 다 제조소 등이고, 만약에 이 방유제 안에 탱크를, 자, 하나, 탱크가 휘었네요. 둘, 셋, 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제조소 등인데, 그럼 그 하나하나에다가 다 각각의 개개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 이 플러스 1 되어 있는 여기만 잘 볼게요. 자, 10개 이하의 옥내 5개 안반 탱크 저장소는 한 명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같은 이 동일 군에 있거나 한마디로 같은 회사인 거예요.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할 수 있는 겁니다. 5개 탱크 보통 이제 정유사에 많이 있죠. 30개까지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큰 방유지 안에 탱크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너가 하고 여기는 너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는 그냥 뭐다?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냥 다 그 동일 군에 있으면 그냥 너가 다 선임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최근 왠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안전교육 대상자. 자, 안전교육 대상자 이거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뭐 코로나가 이후로는 이제 더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자, 누가 실시합니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데 소방안전원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위험물 안전교육 이제 한 명이 받으러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안전관리자나 탱크 시험자, 운반자, 운송자들이 다들 이제 와서 교육을 들으시죠. 뭐 가면 그냥 원래 6시까지 교육해야 되는데 뭐 5시만 되면 뭐 빨리 끝내달라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교육 다 들어야 되죠. 저도 이제 안전관리자로 이제 일했을 때 자, 교육 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안전관리를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을 때 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돼요. 자, 대행기관을 하려고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능장 한 명이 있거나 산업기사 한 명이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나 또는이기 때문에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명 이상. 그러면 가장 높은 조건은 뭔가요? 기능장 한 명에 산업기사 2명이 있는 거죠. 최소 조건은 산업기사 한 명에 기능사 2명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 소방설비기사 각각 기계 및 전기 분야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 인력은 채워진 겁니다. 전용 사무실을 갖춰야 돼요. 어떤 이제 오피스 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장비인데 이게 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절연 저항계, 접지 저항 측정기, 가스 농도 측정기, 토크 렌치 이게 있는데 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기출 쪽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 대행 기관의 기술 인력과 자, 장비만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볼게요. 장비 다 쓰라고는 안 합니다. 몇 가지 이상 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푸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방 규정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암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예방 규정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 뒤에 가서 예방 규정이 뭐냐면 약간 이겁니다. 자, 취급하는 양이 좀 많을 때, 뭐 딱 지정선에 1배 이상 뭐 저장한다,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좀 양이 많을 경우에 이 예방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한번 볼까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 한마디로 그 회사에 자, 누가 안전관리자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좀 규모가 커야겠죠. 어느 정도. 자, 안전관리자가 못 나올 수 있죠. 휴가 쓰거나 아프거나. 그럴 때 자, 대리자에 관한 사항. 만약에 이제 제가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못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휴가를 쓸 때는 누가 한다. 뭐 딴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정해놓는 거죠. 제 친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휴가를 쓴다라고 하면 자, 뭐 박준영이 대리자를 한다. 자, 그만뒀다라고 하면 뭐 이재민이 뭐 이제 이렇게 안전관리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회사마다.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 뒤에 볼 거지만 나오죠. 제주소 일반 취급소에서 3,000배 이상 다룰 때, 자, 그때 이제 자체 소방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에 관한 사항, 자, 안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이 안전에 관한, 위험한 안전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좀 잘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겠죠. 자, 순찰에 관한 사항,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운전 조작, 취급 기준, 자, 이런 뭐 안전 기록, 위치 구조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일련의 이런 작성들 어떤 데 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10배 이상을 자,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예방 규정 첫 번째, 자, 10배 제조소 일반 취급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0배 오입니다. 세 번째 150배, 네 번째 200배. 자, 이건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냐면, 자, 어떤 데는 1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작성해야 되고, 어떤 데는 100배, 어떤 데는 200배. 자, 좀 더 안전하니까 200배까지는 괜찮은 거고, 좀 더 안전하니까, 좀 덜 안전하니까 10배 이상일 때 작성을 해야겠죠. 자, 제조하는 곳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10배랑 일반 취급소도 위험하기 때문에 10배 이상입니다. 근데, 자, 옥외, 옥내, 옥외 중에서 뭐가 제일 튼튼할까요? 그래도 옥외 탱크가 방유제도 있고 좀 안전 소화 설비도 부착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옥외 탱크가 200배 이상일 때입니다. 200배 미만일 때는 예방 규정 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옥외, 옥내. 옥내가 건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배가 됩니다. 옥외는 뚫려 있기 때문에 지정수량 배수가 좀 작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얼마? 1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반 이송은 워낙 저기 있다라고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100배 옥외, 150배 옥내, 200배 옥외 탱크입니다. 여기 언급 안 된 것들은 작성할 필요 없어요. 몇백 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전 대상입니다. 안반 이송. 안 나온 것들 있죠? 뭐가 안 나왔습니까?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얘네들은 예방 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지하 탱크도 그렇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도 왠지 한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자, 항목입니다. 4가지. 기초 지반 검사, 자, 그리고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자, 기초 지반 검사에서 얼마?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다. 자, 그래서 이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이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거는 한번 넘어가고 이거 결격 사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읽고선 날짜만 한번 잘 볼게요. 몇 년인지. 자, 장비 한번 볼게요.
장비에 여러분들 필수 장비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자, 뭐가 있나요? 자기 탐상 시험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자, 초음파 두께 측정기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탐상 초음파 두께는 들어가야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영상 초음파 들어가던 방사선 투하 시험기 또는 초음파 시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탐상 초음파는 초음파 두께는 무조건 들어가죠. 자기 탐상 초음파 두께, 그리고 이제 영상 초음파냐 아니면 방사선 투과냐 초음파 측정기냐, 자, 아니, 시험기냐,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암기를 무조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공시험에 진공 누설 시험기가 들어가고, 자, 기밀시험에는 자, 기밀시험 장치가 들어갑니다. 수직 수평도에는 간단하죠. 수직 수평도 측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막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장비 다 외운 다음에 필요해 두는 장비를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체 소방대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죠. 출제가 안 되었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는 자, 사료 위험물만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정유사에서 사료 위험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자, 입구 쪽에 이 소방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그 회사만을 위한 소방서죠. 그래서 자, 3,000배 이상을 취급할 때 어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사료 위험물을 저장하는 어디 5개 탱크 저장소인데 50만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000배 이상일 때 만든다라고 했었죠. 3,000배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끊습니다. 범위를 뒤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12만 배일 때 2배 하면 24, 2배 하면 48, 48만 배 이상일 때. 그럼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3,000배였죠. 11을 잡고 2배씩 올라가면 됩니다. 자, 한 대, 2대, 3대, 4대입니다. 뭐가? 차가. 차 한 대 몇 명 탈 수 있어요? 5명 탈 수 있고, 2대에 10명, 3대에 15명, 4대에 20명 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항목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뒤에 것만 잘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48이니까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이 나오겠죠. 다섯 번째, 5개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자, 50만 배 이상 5개 탱크에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대 10명입니다. 근데 소방대원 수 암기 안 해도 되죠? 일반 여러분들, 일반 그냥 수용차나 일반 차에 5명 탈 수 있는 차가 보통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인 자, 일반 취급소까지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자, 보일러, 한마디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곳, 자, 위험물 주입하는 곳, 업무에 담는 곳, 자, 유압장치, 윤활유, 광산법, 그러니까 여기 적용을 받으면 여기 먼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뭔가요? 이 차 중에서 포수용액 을 방사하는 일반 그냥 물 쏘는 자동차 아닙니다. 화학 물질을 쏠 수 있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자, 화학 소방 자동차는 3분의 2대 이상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소방 자동차에는 이런 것들 넣어갖고 다닐 수 있어요. 포나 분말이나 할로겐이나 이산화탄소나 제속차, 그 중에서 얼마? 이거를 3분의 2대 이상 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 차 3대 있으면 2대는 저걸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왜냐하면 그만큼 이 유리 화재, 사료 위험물 화재의 이 포가 적응성이 좋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소화 능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포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 매분 2000리터 이상. 그래서 리터 퍼 미니트입니다. 얼마간? 50분간. 그럼 이거 날아가고 얼마 나옵니까? 10만 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50분 동안 쏠 수 있는 포 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화 야객과 소화 야객 혼합 장치를 비치해야 됩니다. 이
포액과 물을 섞을 수 있는 장치, 펌프 장치를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나머지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포 수용액 방사차의 소화 능력 설비 기준적 낭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독차는 가성소다 규조토를 50kg 이상 비치할 것. 이거 두 개 암기한다면 나중에 저 항목들 따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